크립토 시장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우리가 자고 일어나는 사이에 시장이 또 무섭게 내려앉았습니다. 아침부터 반등의 흐름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낙폭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주식시장에서도 조정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우리 시장 분위기가 괜찮았다면 자금도 옮겨오고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짙게 남는 오늘 아침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볼 수 있을지 전문가님과 꼼꼼하게 들여다볼 예정이니까요. 오늘의 코인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간밤에 마감됐던 뉴욕 증시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 그려냈습니다. 다우 지수 0.53% 하락했고요. S&P 500 지수는 1.17%, 그리고 기술주들의 낙폭이 조금 더 컸죠. 나스닥 지수가 2% 넘는 하락폭을 그려냈습니다. 또 한 번 시장을 덮친 AI 버블론입니다. AI 관련주들의 밸류에이션 부담이 부각되면서 기술주 전반에서 지금 하락 흐름이 나타나는 겁니다. 특히 AI의 대표주인 팔란티어의 주가 하락이 두드러졌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도 내놓았고, 그리고 앞으로의 실적 전망까지 상향 조정됐지만 올해 주가가 이미 150% 이상 급등했기 때문에 이 고평가 논란에서 쉽사리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팔란티어의 주가 8% 가깝게 급락했고요. 엔비디아와 AMD도 3% 넘게 하락하는 모습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뉴욕 증시 또 한 번 장애물을 만난 모습입니다. 크립토 시장은 장애물을 계속해서 겪고 있는 모습인데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헤드라인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달러 인덱스가 또 한 번 우리를 위협한다라는 얘기부터 비트코인의 향후 전망과 관련된 얘기까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 열어보시죠. 자, 다시 또 달러 인덱스가 시선을 끄는 시점이 왔습니다. 보통 비트코인과는 반대로 가는 경향이 있어서 달러 인덱스가 내렸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은데 오히려 지난 8월 이후에 처음으로 다시금 100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잠깐 뚫었다가 다시 내려가는 흐름이면 너무나도 좋겠지만요. 이 달러 인덱스의 일봉 차트에서 골든 크로스가 형성되고 있다는 분석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보통 골든 크로스가 확정이 되면 중장기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라는 신호로 해석되고는 하죠. 달러 강세가 지속이 된다면 암호화폐를 비롯해서 위험자산 전반에 부담이 되는 건 당연한 사실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의 흐름에서도 달러 인덱스가 98에서 99.7까지 상승하는 동안 비트코인의 가격은 12% 이상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일단 달러 인덱스가 100을 유지하지 못하고 내려오기를 우리는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만일 101도 돌파하는 경우에는 우리 시장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점 꼭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밤사이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10만 달러 밑으로 내려가는 모습까지 나타났습니다. 아침에 빠르게 반등을 시도하면서 이 10만 달러를 회복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는 했지만요. 비트코인을 두고서도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폴리마켓에서 비트코인이 이달 중으로 10만 달러를 하회할 가능성 62%의 확률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셧다운도 장기화되고 있고 앞서 만나봤던 것처럼 달러도 강세를 보이고 있고 또 12월 금리 인하까지 다소 묘연해진 상황이라서 이 약세 전망이 더더욱 강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 CME 선물 시장에서 이 92,000에서 3,000달러 가격대까지 가격 갭이 존재한다는 게 하락 전망의 근거가 되고도 있습니다. 보통 선물 시장에서요, 이 가격 구간 사이에 갭이 생기면 이를 메우려는 움직임이 나타난다고들 하죠. 만일 비트코인의 가격이 주봉상에서 10만 8천 달러를 지켜내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 갭 채우기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이런 평가들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죠. 지금 나타나고 있는 반등세가 이번 주말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조금 더 유심히 관찰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이슈 두 가지 만나봤습니다. 실시간 시장 분위기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전일 이 시간 대비해서 낙폭이 조금씩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비트코인 10만 달러 간신히 지켜내는 모습이죠. 전일 이 시간 대비해서 4.88%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더리움의 낙폭 굉장히 큽니다. 9%도 넘는 하락률 보여주면서 현재는 3,248달러 선에서의 움직임 가져가고 있습니다. 아침까지만 해도 3,100달러까지도 내려갔었기 때문에 이제는 3,000달러도 위협받는다라는 부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XRP도 5% 넘게 빠지면서 2달러에 조금 더 가깝게 내려가고 있고 솔라나도 6% 넘는 하락률 보이고 있습니다. 밈코인단에서도 하락률이 나타나고는 있지만 그래도 오히려 주요한 코인들 대비해서는 그 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는 부분까지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주요한 메이저 코인들 가운데서 하락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게 우리를 짓누르는 요인이 되고는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매수의 기회로 잡아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되는 건지 아직까지는 감이 잘 서지 않죠. 전문가님의 의견 들어볼 예정이니까요. 지금부터 더 주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코인 가자! 수요일 오늘의 코인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55분까지 진행될 예정인데요. 방송 끝나고 나서도 시장과 관련된 이슈들 계속 업데이트 받고 싶다라는 분들 위해서 하단에 QR코드 마련해 뒀습니다. 이 QR코드 스캔해서 정보방으로 입장하시면 저희 방송 끝난 직후부터 전문가님의 전략 24시간 동안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굉장히 휘청거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실시간 대응 전략이 그 어떤 때보다도 필요하다고 느끼시겠죠. 전문가님을 이 안에서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저와 함께할 전문가님 이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진영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사부터 해주실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 시그널드림 이제 센터장으로 있는 이제 리스크 관리자 정진영 전문가라고 합니다. 현재 지금 이제 제가 오늘 사실 밤을 좀 새고 왔는데 굉장히 많은 이렇게 낙폭으로 많은 하락을 줬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가 당장적으로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한 중점 주지 말고요. 충분히 이 시장은 더 커질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쪽에 중점을 맞춰서 투자하시는 게 맞다라고 판단되는 부분이고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도 제가 왜 앞으로 상승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가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께서도 오늘 밤을 새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만큼 시장이 새벽 사이에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정말 같이 전문가님처럼 잠 못 이루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어떻게 조금 헤쳐나가야 되는지 발빠르게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이 일단 지난 방송에서 우리가 그래도 11월에는 상승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나눠봤었는데 네, 맞습니다. 상승이 나오기까지가 너무 지금 힘든 구간의 연속인 것 같아요. 지금 흐름 어떻게 보실까요? 지금 항상 이렇게 크립토 시장을 접하면서 네. 항상 강한 하락 뒤에 어느 순간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보면 떨어질 때는 이제 코인 시장이 끝났다라고 하시는 분 많으신데 맞아요. 어느샌가 올라가 있어요. 그 제가 오늘 준비한 것도 사실은 이제 비트코인 주요 지지점을 좀 말씀드릴 겁니다. 네. 제가 항상 방송에 나오면서 달러 인덱스와 그리고 비트코인 중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게 사실 이 코인 시장의 핵심적인 중요 지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제가 어제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주요 지지선이 이탈됐기 때문에 지금 큰 하락이 나왔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어차피 탈달러화가 많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이 코인 시장, 크립토 시장을 키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갑작스럽게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은 그 갑작스럽게 올라간 거에 대한 부작용이다라고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지금 마음의 평안을 조금 얻기 위해서 나무보다는 숲을 조금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의 추세가 어떻게 흘러오고 있는지부터 같이 한번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비트코인이 1년 동안에는 어떤 추세를 조금 보여왔을까요? 아직까지 추세 이탈 안 한 거 맞을까요? 일단 제가 말씀드리기로는 지금 당장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이제 정말 많이 빠진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만약에 이걸 일봉이 아니고 주봉으로 봤을 때는 사실 아직 상승 구간입니다. 지금 현재 보이고 있는 이 구간은 이제 일봉 구간이지만 우리가 이제 72,000불인가? 72,000불 때부터 11월 4일 때부터 큰 상승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때가 2024년도 11월 1일인가 4일인데 네. 그때부터 크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이제 봤을 때는 아직까지 우리가 피보나치 확장이라는 그런 지표를 이용해서는 아직까지 62.80에 도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갑작스러운 급락이 나오면서 이게 피보나치 100K가 깨지면서 이제 피보나치 50까지 떨어지는 바람에 지금은 사실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들은 뒤에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비트코인 97K가 깨지면 이제는 네. 좀 하락장에 이제 좀 진입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추세 자체가 꺾이지는 않았다라고 희망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주요 라인 당연하게 있겠죠.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실시간 차트로 같이 한번 볼 예정이니까 잠시 후에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온체인 데이터는 어떤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지도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살펴볼 수 있는 데이터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온체인 지수입니다. 중요한 게 어떤 거냐면 이 코인 시장이 사실은요 기관들이 개입되기 전까지는 많은 이렇게 그 개인 간의 거래가 발생된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규제가 없었기 때문에 이 단가가 오르락내리락 많이 했습니다. 네. 하지만 ETF가 승인이 나고 기관계 자금이 들어오면서 지금 안에 안정되고 있는 시점이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관계가 자금이 들어온다는 거는 단기적일까요? 중장기적일까요? 중장기겠죠. 중장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 PL 블록 지표를 보시면 이게 어떤 거냐면 이제 온체인 지수 이제 손익비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이제 손익,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프로핏이 수익을 보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현재 같은 경우는 시장이 아직까지 불안하지 않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당연히 비트코인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코인 시장 특성상 알트가 많이 떨어지지만 또 떨어지는 만큼 또 강하게 올라가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쵸. 이 PL 블록 지표를 봤을 때는 여전히 이 100K만 유지를 한다면 예전처럼 뭐 52%라든지 갑작스러운 급락은 나오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번 더 제 개인적 생각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집권하시면서 너무 빨리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서 10년 전에 뭐 8년 전에 비트코인 두고 계신 분들은 팔고 싶을 거예요. 이제는 뭐 좀 자금이 좀 돌아가는 이제 뭐 타락금을 하고 있는 시기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온체인 데이터도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손익비라고 볼 수 있는 PL 블록 지표 같이 한번 살펴봤는데 지금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수익권에 있는 사람이 많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그런 상황 안에서 지금 나타나는 급락을 그렇게까지 무서워할 필요는 없다.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 가격이 100K를 우선적으로는 잘 지켜줘야 될 것 같고요. 여기를 만약에 지지받는 모습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된다면 PL 블록 지표를 통해서 앞으로는 그래도 안정을 찾아갈 수 있다. 희망적으로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조금 고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 스테이블 코인이 아닐까라는 생각 듭니다. 스테이블 코인 시장은 계속해서 확장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다면 맞습니다. 우리 시장을 어느 정도는 조금 지탱해주는 힘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스테이블 코인이 커진다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이 시장이 얼마큼 규모를 가지고 있냐라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많으신 분들이 좀 모르시는 것 같은데 스테이블 코인이 왜 중요하고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왜 커질까라는 질문을 좀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제서야 이걸 설명을 해드려야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게 제가 코인 시장이 상승을 줄 수밖에 없고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실 스테이블 코인에 있습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은 사실 담보가 달러예요. 달러고 현재 미국이 아시겠지만 현재 굉장히 많은 빚을 지고 있잖아요. 제가 최근에 보니까 58경 정도가 되는 거고. 상상도 안 되는 맞습니다. 숫자예요, 사실. 근데 지금 미국이 이자로만 내는 돈이 국방비입니다. 참고로 전 세계적으로 이 국방비를 가장 많이 투자하는 데가 미국입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역사적으로 국방비를 줄여버리면 패권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 우리가 뭐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중국과 미국 싸우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미국이 이 많은 빚을요.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면 바로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그 제가 최근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앞으로 우리가 미래 가치가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많은 이렇게 좀 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보니까 뭐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자국 화폐보다 스테이블 코인 거래가 많고요. 그리고 필리핀이라든지 이제 동남아에 계시는 분들도 아무래도 외화벌이를 위해서 다른 타지로 많이 가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부분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방송에 나왔을 때
이것 때문에 제가 디파이 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거였거든요. 결국에 스테이블 코인이 커진다라는 거는 크립토 시장이 더 커진다는 거고요. 수요가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 현재 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코인들을 알트코인이라 부르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비트코인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는 스테이블 코인이 왜 발생됐냐면 비트코인의 단가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스테이블 코인이 발생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속적으로 비트코인 지표를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우리가 그 지표에 맞춰서 투자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리스크 관리는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얘기까지 짚어봤습니다. 사실 우리가 체감을 못해서 그렇지 스테이블 코인 이 전 세계적으로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남에만 가더라도요, 이 스테이블 코인 테더를 통해서 입출금도 가능하고 거래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에도 우리가 모르는 쪽으로 계속해서 스며들고 있는 만큼 스테이블 코인이 점차적으로 입지를 넓혀 나가고 있다라는 것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장이 탄탄하게 흘러간다면 우리 크립토 시장 자체가 커질 수밖에 없을 거고요. 안전성은 조금씩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안정성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조금 휘청이고 흔들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의 이 휘청거리는 시장을 겪으면서 굉장히 불안함을 느끼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내가 매매를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매매를 함에 있어서 앞으로 조금이라도 전략적으로 더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은 어떤 게 있을지 고민이 깊어지실 것 같은데 전문가님 통해서 우리가 보완해야 할 점들 같이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차트만 켜두시고 그저 올라가나 내려가나 살펴보시면서 매매하시는 분들 너무 많으실 것 네네네. 같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이런 거는 좀 봐라.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지금 제가 좀 설명드리고 싶은 게 그 제가 저번 주 11월 달, 12월 달 비트코인 상승한다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네. 떨어지니까 사실은 뭐 저는 말씀드린 게 그 단기로 올라간다 말씀을 드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올라가지만 그 중요 지지점을 지키냐 안 지키냐의 싸움이에요. 제가 비유를 하자면 내가 성을 지켜야 됩니다. 당연히 이 성을 지키게 된다면 저는 큰 나라를 세울 수 있는데 이 성이 뚫려버리면 결국 뺏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에는 경제 시스템은요. A라는 사람이 돈을 벌면 B라는 사람은 돈을 잃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제가 이거를 계속적으로 비트코인 추세 말씀드리고 해도 안 보시는 분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트레이딩 뷰가 사실 지표를 여러 개 설정을 하면 비용이 듭니다. 네. 제가 이거 파인 에디터라고 해서 이 스크립트 바꾸면은 충분히 좋은 지표만 넣어가지고 바꿀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제가 이거를 이제 얼러트 기능을 만들어서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비트코인 단가가 얼마큼 가는지를 좀 알려드리고자 제가 이걸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제가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한 사람이 아니라서 챗GPT랑 말하면 안 되구나. 아무튼 그렇게 좀 개발을 해서 우리 유저분들, 투자자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플랫폼을 만들고 있다. 그리고 이 플랫폼을 드리면은 이제는요, 우리 또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언제 올라가지 휴대폰만 보시면서 답답한 마음 하지 마시고요. 이제는 좀 전략적이고 분석적으로 접근하시면 리스크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전문가님 올라가신다라고 했는데 왜 떨어집니까? 이러면 안 나올 겁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설정해 놨을 때 특정 가격대에 도달하면 알람이 오는 이런 기능까지 설정해 둘 수 있게 도움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정보방에 들어오시면 이런 부분들까지 다 챙겨가실 수 있으니까요. 하단의 QR코드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얼러트 기능 말고 또 사용할 수 있는 지표도 같이 주신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제 제가 기본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알아야 되는 지표를 사실 제가 지표가 제한되다 보니까 이 내용을 좀 제가 준비를 하면 안 되겠다. 왜냐하면 이제 재료가 떨어지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투자하시는 분들 이제 저랑 소통하다 보면 아무 근거 없이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냥 뭐 정보적인 부분이라든지 맞아요. 그리고 뭐 어떤 사람도 지인물이 말하는 거라든지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 소중한 자금을 잃을 수 없는 거잖아요. 최소한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 투자라는 거는 리스크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리스크 관리를 하시려면 내가 투자가 들어갔을 때 어떤 거 중점이고 어떤 걸 바탕으로 해야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매크로적인 경제 연시 다 필요 없고요. 코인 종목 다 필요 없고 우리 투자자분들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소양에 대해서 제가 들고 왔고요. 제가 이제 뭐 다음 주부터는 기본적인 지표에 대한 좋은 지표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중요한 거 지금 최근에 많은 전문가들 트레이더분들이 쓰고 있는 게 MACD라는 지표입니다. 이거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추세가 터졌을 때 그 어떤 모멘텀적 움직였을 때 볼 수 있는 건데 이걸 히스토그램이라고 해서 사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네. 이거를 이제 또 저한테 문의 주시는 분들에게는 이게 어떤 지표인지 제가 누가 만든 거고 어떤 지표인지를 또 설명드릴 거예요. 쉽게 말하면 0이라는 기준이 있는데 위쪽에 있으면은 기본적인 상승 추세다라고 보는 거고 아래가 있으면 이제 하락 추세인데 색깔이 다르잖아요. 그쵸. 색깔이 지나면 이제 상승 추세 터진 구간입니다. 오. 그러면은 노란 색깔이 됐을 때는 점점 상승의 힘이 줄어드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제가 전문적으로 한 번 더 설명드릴 거고요.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면 슈퍼 트렌드 지표입니다. 이것 또한 어떤 거냐면 이제 ATR 기반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기준점을 정해서 여기 보시면 이제 녹색깔로 발생되는 거는 상승이 강한 구간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빨간 색깔이 강한 구간은 하락 구간이 발생되는 구간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게 이제 아무래도 빠르게 발생되는 게 아니고 추세가 이제 전환됐을 때 뜨는 거라서 우리가 뭐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 초록 구간에서 위에 전고점을 찍고 꺾였을 때 이제 빨간색 구간이 발생된다는 거는 지금은 상승의 힘보다는 하락의 힘이 크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종목들을 좀 현금화를 할 때다. 이런 기준점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시장을 바라볼 때 지금의 추세가 어떤지 살펴볼 수 있는 지표들까지 설정을 해두셨다고 합니다. 이런 지표들 정보방 안에 들어오시면 역시나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QR코드 스캔해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우리 빠르게 실시간 시장 분위기도 같이 한번 짚어보도록 하시죠. 자, 비트코인부터 같이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비트코인 주요 라인 짚어주신다라고 했는데 어디일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62.80 확장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신기하게도 이제 POC 매물 때 가장 많은 거래가 발생되는 POC 거래대랑 그리고 확장이 50% 97K로 나와 있죠. 이제 이 부분을 지켜야 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앵커님한테 이 부분이 만약에 무너진다라면 저는 네. 이제 90 바뀌었구나. 갑자기 바뀌었어. 이제 90K까지는 하락을 할 거다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에요. 90K 요? 우리가 네, 맞습니다. 현재 이제 98.8K까지 떨어지고 반등을 줬지만 역시 매수세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정말 이제 이 50% 97K가 깨져버리면 정말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당장적으로 힘들어지지만 제가 보는 관점 앞으로 이 세계 정선은요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자금 물려 급하게 내가 빠져나와야지 지금 물려 있으니까 빠져나와야겠다 이런 개념보다는 이런 비트코인 중심을 보시면서 반등 구간 찾아서 진입하시는 걸 추천드린 부분이고 네. 이제 뭐 제가 사실 히든 종목에 대한 분석하려고 했는데 아까 또 앵커님께서 달러 인덱스 말씀하셔가지고요 달러 인덱스 맨날 보십시오. 달러 인덱스가 100을 넘어가 버리면 이 비트코인 시장은요 달러 인덱스에 매우 예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달러 인덱스가 지금 골든 크로스를 이제 형성된 건 맞습니다. 5일선과 21선 통과된 부분이고 네. 우리가 이게 과연 위에 어디 저항선을 맞고 떨어질지 찾아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도 제가 뭐 매일매일 브리핑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히든코인으로 말씀해 주신 것도 잠깐 한번 짚어보기는 할까요? 아직까지 전략이 유효한 구간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사실 이제 이 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저는 이제 계속적으로 이거를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는데 네. 지금은 사실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추세를 볼 수는 없어요. 이제 알트코인들은요 이게 이탈이 되어 버리면 생각보다 추세를 보려면 이게 반등 구간 찾아야 되는 부분이라서 일단 이 코인이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요. 현재는 비트코인이 반등점 찾아서 제가 한 번 더 다음 주나 이 코인에 대해서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히든코인으로 말씀을 해주셨던 코인에 대해서 실시간 대응 전략들은 정보방 안에 들어오시면 계속해서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비트코인 중점적으로 말씀해 주셨죠. 일단은 심리적 저항선인 100K를 지키는 게 급선무일 것 같고요. 만약에 97K가 무너지게 된다면 90K까지 열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이런 부분들 꼭 유의하시면서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